수많은 무락스를 테스트해온 인생 무락스 찾기의 대장정, 드디어 마지막 본선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작업성이 가장 좋았던 제품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성만 좋다고 1등을 줄 수는 없겠죠. 아무리 바르기 편해도 먼지가 많이 붙거나 내구성이 너무 약하면 결국 손이 잘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업성뿐만 아니라 슬릭감, 먼지, 휘팅, 내구성, 가격까지 전부 확인해서 과연 어떤 제품이 최종 1위를 차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의외의 제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선에서 작업성이 좋았던 제품들만 모아서 동일한 조건으로 시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디테일 아티스트 에어를 이미 시공한 줄 착각해서 이번 작업성 본선 테스트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제품은 먼지 본선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결과에 먼지 본선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커버플리, 글로우, 세라믹, 디테일러입니다. 떡바라 할 거고요. 작업성 보겠습니다. 약간 시큼한 향 나고요. 1차 버핑으로 끝나야 됩니다. 와, 쉬워. 약간 뭐가 남는데 잔여물이 좀 있는데 살짝 깔끔합니다. 1차로 끝나요. 역시 작업성 쉽긴 합니다. 진짜. 오케이, 뒤집어서 깔끔하게 혹시나 몰라서 버핑을 해줬고요. 아, 작업성은 진짜 쉬우니까 다르긴 다르네요. 슈퍼비딩, 떡발 1차로 끝나야 됩니다. 와, 이거보다 더 쉽네. 깔끔합니다. 오케이. 아, 작업성 진짜 다 쉬워요. 여기 방부스터. 요거 조금 있어요. 방금 두 개가 10.9점이었으면 요거는 한 8점, 8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뒤집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점. 아까는 안 뒤집어도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아, 요거 빼는 거 정말 에러네요. 요거. 시스템 X 메인터넌스 관리제입니다. 미세 분사라 가지고 뭉치지가 않네요. 엄청 미세하게 분사가 됩니다. 많이 뿌린지도 모르겠어. 이거 딱 잃어버리기 좋네요. 이거 1차 없어요. 와, 약간 알코올 같아요. 이거 근데 없어요. 와, 이것도 10점. 작업성 10점. 좋습니다. 이거 안 닦아도 되겠네. 와, 약간 발수 형태를 띠면서 분사가 됩니다. 아, 이거 약간 좀 저항감이 있네요. 이것도 한 번만에는 조금 부족해요. 뒤집어서 대충 닦아도 되긴 하겠네요. 강부스트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것도 8점, 강부스트 7점, 8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와, 이것도 쉽다. 와, 살짝 남아요. 근데 8점 아니다, 9점 콜콜 9점. 세라믹 부스터. 약간 발수 형태가 띄네요. 이거는 분사되면서 발수 성분이 바로 효과가 있나 봅니다. 와, 조금 남아요. 9점. 와, 좋긴 좋다. 근데 약간 상큼한 향, 레몬 향 비슷하게 나네요. 근데 약간 홀로그램이 남네요. 작업성은 쉬운데 뭔가 잔여물이 살짝 보이는 느낌입니다. 하와이안 샤인. 이거 빙글 돌아가는 거 되게 별로네요. 약간 띠도 생겨요. 여기 약간 이건 미국 케미컬 느낌 나요. 관리제 느낌.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나쁘진 않은 그런 느낌. 향이 납니다. 이거 한 10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작업성 진짜 쉽네요. 하와이 샤인 플래시 그레이프 글로스. 없어요. 작업성 진짜 좋네. 그냥 대충 뿌리고 닦아도 되는 작업성입니다. 이렇게 작업 완료했습니다. 유리도 닦아도 될 것 같아. 이건 코팅 성분보다는 진짜 작업성이 너무 쉬워. 슬릭감. 먼저 코팅 직후 도장면을 만져봤습니다. 가장 부드럽게 느껴졌던 제품은 카티바 광부스터. 나머지 제품들은 이날 습도가 상당히 높아서 전체적으로 마찰력이 조금 높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작업성 본선이기에 슬릭이나 먼지 시팅의 비중은 크게 두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제품도 있었습니다. 덱스코어드 디파인과 샘스 디테일링 세라믹 부스터. 작업성이 나쁜 수준은 아니었지만 두 제품 모두 약간의 홀로그램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공 당일 야외로 나가서 색감도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글로우 커버플리, 데스코드 디파인, 샘스 디테일링의 세라믹 부스터, 이 세 제품이 비교적 도장면을 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이 불스원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였습니다.
하지만 무락스는 시공 직후만 좋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며칠 뒤 실제로 차가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먼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루가 지난 뒤 확인해 보니 제품별 차이가 생각보다 꽤 컸습니다. 가장 먼지가 많이 붙었던 곳은 카티박 광부스터와 글로우 커버플리, 그 다음은 잭스왁스, 샘스 디테일링, 불소원 순이었습니다. 중간 정도는 데스코어드, 디파인과 디테일링 프로, 슈퍼, 비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지가 가장 적었던 제품은 재밌게도 아무것도 코팅하지 않은 도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코팅한 제품 중에서는 플래시 왁스, 그레이프, 글로스가 가장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플래시 왁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7일 뒤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7일 뒤 일주일 동안 비도 맞고 실제 외부 환경에 노출시킨 뒤 도장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코팅하지 않은 곳과 플래시 왁스는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두 곳 모두 시팅이 좋지 않다 보니 도장면에 물이 오래 남고 그만큼 오염도 함께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재미있는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테일링 프로 슈퍼비리. 시팅 자체는 빠른 제품이 아닌데 의외로 도장면 오염은 적었습니다. 즉 시팅이 빠르다고 무조건 오염이 적고 시팅이 느리다고 무조건 더러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물을 부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제품별 성격이 확실하게 갈립니다. 가장 빠른 시팅을 보여준 제품은 글로우 커버플릭과 샘스 디테일링 세라믹 부스터였습니다. 물이 빠르게 갈라지면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디파인, 광부스터 순서였습니다. 이 제품들도 상당히 빠른 물내림을 보여줬습니다. 중성 카샴푸로 미트 세차를 하고 고압수로 깨끗하게 헹군 뒤 다시 확인해봤는데요. 세차 전 시팅이 좋았던 제품들이 세차 후에도 확실히 물을 빠르게 흘려보냈고 도장면에 물이 크게 뭉치는 모습도 적었습니다. 요렇게 좀 좋네요. 반대로 물이 크게 뭉치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제품들도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대부분 미국 제품들이었습니다. 잭스왁스, 플래시왁스, 시스템X. 공통적으로 작업성은 굉장히 편하지만 발수와 시팅은 상대적으로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인 디테일링 프로 슈퍼비딩도 상당히 비슷한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이름은 슈퍼비딩인데 실제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발수보다는 쉬운 작업성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두 개는 물뭉침이 거의 없고 비딩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짜잘합니다. 여기는 살짝 물 뭉치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강한 접근으로 넘어갔습니다. 알카리 프리워시를 1대10으로 희석해 홈렌스로 도포했습니다. 약재가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고압수로 모두 헹궈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부었는데요. 의외로 여기서는 큰 순위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존 시팅이 좋았던 제품들이 알카리 프리워시 이후에도 대부분 비슷한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가혹하게 테스트해봤습니다. 네, 화학성 테스트 하겠습니다. 기온 올마이티 휠앤타이어 클리너를 이번에는 희석하지 않고 원액으로 분사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반응이 없네요. 와. 약 4분 동안 반응시킨 뒤 고압수로 헹궈냈는데요. 여기서는 차이가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케미컬 반응이 가장 적었던 곳은 글로우 커버플리. 고압수로 헹군 뒤에도 가장 좋은 발수력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번 테스트에서는 내화학성이 가장 좋았던 제품 역시 글로우 커버플릭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샘스 디테일링 세라믹 부스터. 여기까지 테스트하면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 제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1위는 내화학성 1위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본선에서는 예상과 달리 작업성 뿐만 아니라 가격, 내구성까지 전부 점수에 포함했습니다. 대신 이번 테스트의 주제가 작업성 본선인 만큼 작업성 점수는 2배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작업성 본선 최종 1위는 샘스 디테일링 세라믹 부스터입니다. 작업하기 편하면서도 시팅과 발수력이 좋고 내구성까지 잘 유지됐습니다. 특히 유리막 코팅 위에 관리제로 사용하거나 일반 도장면에 부담 없이 시공하기 좋고 기존 유리막 코팅의 성능이 조금 떨어졌을 때 부스터 용도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본선에서 제가 찾았던 건 가장 바르기 쉬운 제품 하나가 아니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성능까지 포기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그 기준에서는 샘스 디테일링 세라믹 부스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세라믹 부스터는 사실 다이렉트 습식 코팅제입니다. 제품명에 세라믹 부스터가 들어가다 보니 액상 코팅제로 생각해 예선부터 본선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했는데요. 뒤늦게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습식 코팅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건장 사용법과 다르게 건식으로 작업했음에도 잔사 없이 작업이 가능했고 성능도 꽤 잘 나왔다는 점입니다. 의도치 않게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하게 됐지만 오히려 건장 사용법 외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제품이라 꽤 흥미로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소량 남아있는 재고 제품만 판매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습식 코팅제 건식으로 테스트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제품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락스를 사용하는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차가 끝난 뒤 물기를 제거하면서 뿌리고 새똥이나 가벼운 오염이 생겼을 때 닦고 기존 베이스 코팅지 위에 관리제로 사용하는 다용도 퀵 디테일러를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드라잉 에이드로 사용할 때는 무조건 발수력이 강하다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발수 성분이 강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 드라잉 타월의 흡수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발수력은 조금 낮더라도 먼지 부착이 적고 작업하기 편한 제품이 오히려 좋습니다. 제가 이런 용도로 추천하는 제품은 플래시 왁스 그레이프 글로스입니다. 강한 발수와 내구성을 원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드라잉 에이드부터 일상적인 관리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퀵 디테일러에 가깝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재밌게도 최종 추천 두 제품 모두 흔히 이야기하는 주류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 인기 제품들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불소음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와 카티바 광 부스터도 바로 다음 순위권에 있었고 덱스코드 디파인과 글로우 커버 플립까지 포함하면 상위권 제품들의 점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무조건 1위 제품을 사야 한다는 의미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분, 발수와 시팅을 중요하게 보는 분, 먼지가 적게 붙는 걸 원하는 분, 드라잉 에이드까지 하나로 해결하고 싶은 분, 사용 목적에 따라 최고의 제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 데이터표를 참고해서 본인의 세차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선은 슬릭이 뛰어난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단순히 손으로 만져보고 이게 더 부드럽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 가장 부드러운 도장면을 만들어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슬릭이 좋을수록 정말 먼지도 많이 붙을까요? 이번 테스트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찰 개수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수평면이 필요합니다. 차량 보닛은 경사가 있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코팅제 테스트 패널을 광택을 내서 준비했고 차량과 동일한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글로스 인해서 원엑스입니다. 살짝 남지만 가볍게 닦입니다. 네, 오, 부드러워요. 오케이. 아, 맛있는 과일 냄새 나요. 과일 냄새. 먹어봤는데 약간 열대 과일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나네요. 와, 한 번만에 닦이네. 대박. 작업수 완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같이 습하고 더운 여름날에 어울리겠죠. 왜냐면 태국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향 좋네요. 열매 있죠, 하얀색. 코코넛 느낌에다가 조금 향수 느낌도 약간 가미되고 그래요. 일단 1차는 조금 남고요. 2차로 깔끔하게 됩니다. 이것도 작업성 쉬워요. 이게 습도도 높은데 8점, 10점, 8점, 이거 한 7점 정도 오닉스는 정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광부스터랑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네. 확실히 제형이 조금 있네요. 조금 미끌거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2차로 버핑하면 깔끔합니다. 이것도 한 7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7점. 습도가 진짜 높아요. 네, 이것도 작업성 조금 있어요. 이거 한 6점. 습도 높으니까 잘 안 없어집니다. 여름에는 좀 안 어울리는 케미컬 같습니다. 살짝 났는데 꼼꼼하게 닦으니까 없어집니다. 미셸 앤킹 퀵 디테일러입니다. 이것도 향기 좋다. 약간 알칼리 세정제 향도 약간 섞여 있으면서 도부 향이 좀 섞여 있네요. 두 가지가 다 느껴집니다. 이것도 작업성 괜찮네요. 작게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8점. 네, 뒤집어서 그러니까 깔끔해요. 작업성 좋네. 실크 스킨이 약간 Q001 초기 버전 같아요. 작업성 나쁘지 않고요. 향 약간 화장실 향, 냄새 좋은 베이비 향 같은 화장실 향 납니다. 이것도 작업성 쉬워요. 이게 습도가 높아서 손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작업성 한 8, 이것도. 광부스는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일단 가격 싸죠? 비링은 준수하죠? 슬릭도 괜찮죠? 초기 광부스터보다 뭔가 바뀐 건지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작업성도 쉽고 슬릭은 일단 알 수는 없고 보닛은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테스트 판넬
먼저 작업성입니다. 가장 작업하기 편했던 제품은 소낙스 익스트림 세라믹 울트라 슬릭 디테일러. 이름이 정말 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티바 라인과 미셸 앤킹 더 클래스 제품들이 비교적 쉽고 편한 작업성을 보여줬습니다. 핀이 완료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마찰 개수 측정기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했던 마찰 개수 측정 결과입니다. 테스트 패널에서 직접 측정해보니 가장 부드러운 도장면을 만들어준 제품은 더 클래스 실크 스키니였습니다. 이날 습도가 높아서 손으로 만졌을 때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는데요. 숫자를 확인해보니 결과가 확실했습니다. 실크 스키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마찰 개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낮았습니다. 손으로는 놓칠 수 있었던 차이가 측정기로는 확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낙스 익스트림 세라믹 울트라 슬릭 디테일러, 앞으로 소낙스 울슬디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셸 앤킹 퀵 디테일러가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루가 지난 뒤 야외에서 도장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소낙스였습니다. 코팅한 부분에 색감이 확실히 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오닉스 글로스 인핸서였고 카티바 타이슬릭과 레인엑스 실크 스킨 순으로 도장면이 조금 더 진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번 테스트에서 꽤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슬릭이 좋은 코팅제는 먼지가 많이 붙는다,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이번 슬릭 본선에서 먼지 테스트 결과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니 정말 먼지가 많이 붙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전기가 영향을 주는데, 이 정전기가 먼지를 끌어당기고 붙은 먼지를 잡아두는 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가장 먼지가 적게 붙었던 제품은 얌카 세라믹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지가 많은 편이었지만 그나마 적었던 제품을 꼽으면 미셸 앤킹 카티바 강부스터, 그 다음이 더 클래스 실크 스키니였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눈으로 봐도 확실할 정도로 먼지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테스트에서도 슬릭이 좋아질수록 먼지 부착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일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한여름 야외에 주차해준 뒤 확인해보니 일부 제품에서 얼룩처럼 보이는 자국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낙스 울슬디, 카티바 강부스터, 더 클래스 실크 스킨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높은 도장면 온도에 의해 코팅 성분이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여기서도 제품별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부 주차 후 확인해보니 레인엑스와 더 클래스 실크 스킨을 시공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아 보였고요. 반대로 깨끗하게 유지된 곳은 카티바 강부스터와 미셸 앤킹이었습니다. 소낙스 울슬디 역시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 도장면이 조금 더 진하고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시공 직후 가장 부드러운 제품이 일주일 뒤까지 가장 깨끗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슬릭 하나만 놓고 보면 분명 실크 스킨의 수치가 압도적이었지만 먼지 부착과 외부 오염까지 함께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세차를 하고 난 뒤에도 이 성능이 남아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슬릭도 좋고 발수가 좋아도 세차 한 번에 성능이 확 떨어진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세차 과정까지 거치면서 어떤 제품이 끝까지 성능 유지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세차 전 물을 부어 비교를 해봤는데요. 얌카, 레인엑스, 미셸 앤킹을 제외하면 대부분 준수한 시팅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닉스 글로스 인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물방울을 거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물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카티바 이전과 더 클래스 제품도 비슷하게 좋은 시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샴푸가 닿았을 때도 또 다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중성 카샴푸로 미트질을 해보니 소낙스, 레인엑스, 오닉스 글로스 인핸서 제품은 링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거품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압수로 헹궈보니 역시 시팅이 좋았던 제품들이 발수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카티바 타이 슬릭은 이름이 슬릭인데 이번 테스트를 보면 타이 슬릭이라기보다는 타이 발수에 가까운 제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강하게 가보겠습니다. 알칼리 터치리스 프리워시를 1:10으로 희석해 폼렌스로 분사했습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얌카, 미셸 앤킹, 카티바 강부스터 자리만 거품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판넬 역시 동일하게 미트질하고 고압수로 헹궈봤는데요. 본닛에서 확인했던 결과와 거의 동일했고 제품별 발수력 차이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차가 모두 끝난 뒤에도 처음에 휘팅 성능이 남아있을까요? 다시 물을 부어봤습니다.
세차 후에 가장 좋은 시팅을 보여준 제품은 카티바 타이슬릭이었습니다. 오닉스 글로스 이랜서와 더클래스 실크 스킨 역시 세차 이후에도 좋은 물내림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슬릭이죠. 과연 세차를 하고 난 뒤에도 가장 부드러운 도장면을 유지한 제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차가 끝난 뒤 테스트 판넬의 마찰 개수를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장 낮은 마찰 개수, 가장 부드러운 도장면을 보여준 제품은 더클래스 실크 스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의 슬릭 1왕은 더클래스 실크 스킨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슬릭이 좋았던 제품은 소낙스 울슬디 오닉스 글로스 이넨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부드러웠냐가 아니라 세차 후 마찰 개수가 얼마나 덜 떨어졌느냐를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닉스 글로스 이랜서는 세차 이후에도 슬릭감의 감소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즉 단순히 슬릭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내구성까지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슬릭 하나만 놓고 보면 1항은 더클래스 실크 스킨, 적당한 가격에 작업성, 슬릭, 슈팅, 발수, 그리고 성능 유지력까지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슬릭 좋은 물악수를 찾으면서 그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실크 스킨이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카티바 광 부스터가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가격을 제외하고 성능 위주로 본다면 오닉스 글로스 이넨서와 소낙스 울술지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작업성 1항과 그리고 슬릭 1항까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결과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지가 가장 적게 붙는 제품은 무엇일지, 물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시팅이라는 무엇일지, 그리고 결국 가격부터 작업성, 슬릭, 발수, 시팅, 내구성까지 전체 성능을 합쳤을 때 가장 큰 육각형 1항은 어떤 제품일지 다음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인생 물왁스 찾기 대전 마지막 본선 영상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결과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